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나의 뇌를 웃게 하자. 온라인 치매 예방 교육.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 서상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이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매 알아보기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치매 조기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강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치매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막연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요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면 여러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이러한 인지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일생에 거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를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개념 하에서 나온 것이 경도인지장애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객관적인 인지장애가 관찰이 되지만 그러한 인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잘 수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를 저희는 치매 전 단계 또는 정상 노인과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상 노인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서 1명꼴로 치매로 진행을 하지만 이러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분들은 매년 10명에서 15명꼴로 치매로 진행을 하고 6년이 지나면 한 80%가 치매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관적 기억장애가 있습니다. 본인은 기억장애가 있다고 호소를 하시지만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시고 당연히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을 양성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치매로 잘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주관적 기억장애도 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치매라고 하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인지장애를 호소를 하시고 실제로 객관적인 검사에서 그러한 인지장애가 관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을 못할 때 저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도인지장애는 기억장애가 있다고 호소를 하시고 실제로 객관적인 검사에서도 이상이 있지만 이러한 정도 자체가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은 잘 수행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그러고, 주관적 인지장애는 본인이 기억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 병이고 두 번째로 흔한 것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먼저 기억장애를 호소를 하십니다. 했던 말을 다시 하기도 하고 들었던 말을 다시 되묻기도 하면서 힌트를 드리더라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잦아지고, 단어가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리고 들었던 얘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잘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복잡한 지하철역 같은 데서 출구를 잘 찾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판단력이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되고 충동 조절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부검을 하면 다음과 같은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뇌고 왼쪽에는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랑이라고 부르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사이를 저희가 고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의 특징은 이런 이랑 부위가 많이 위축이 있으면서 그 이랑과 이랑 사이에 있는 고랑 부위가 정상인에 비해서 넓게 패여 있고 깊게 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소견을 저희가 뇌 위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뇌 조직을 저희가 잘라내서 현미경으로 만들어서 염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표적인 병리 조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밀로이드고, 두 번째 병리 조직이 타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밀로이드와 타우로 구성된 이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크게 두 가지 혈관성 치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큰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한번 생기면 확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시다가 두 번째 뇌졸중이 생기면 더 확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치매를 다발성 뇌경색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성 치매로는 작은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은 큰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치매와 달리 작은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 MRI를 보면 이렇게 안쪽에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병변들이 원래 정상인들에서는 없지만, 이러한 피지라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에서는 이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병변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변들은 작은 혈관들이 반복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치매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다음은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를 평가를 할 때는 이런 5가지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치매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저희가 치매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이 인지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제대로 수행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 기능을 평가를 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이상행동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서 보이는 이런 남을 의심을 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아니면 공격적이 되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그런 증상들 때문에 보호자분들하고 치매 환자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상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약물로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하게 된다면 보호자분들과 같이 계실 수 있는 시간들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이상 행동을 잘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에서는 또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검사라든지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원인 질환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및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 및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다양한 문진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지를 여쭤보고, 방향감각과 관련해서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시는지, 그리고 언어는 단어가 빨리 떠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성격 변화나 행동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억장애에 대해서는 본인이 젊었을 때 비해서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물어보는 것은 보호자에게 어머님 또는 아버님이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지를 여쭤보면 그러면 한 반 정도가 이제 다시 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 또래에 비해서 기억력이 더 떨어졌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친구분들 그리고 또래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억력이 더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그러면 한 10% 정도만 기억력이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젊었을 때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본인의 나이 또래 분들보다 더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 이제 주로 저희가 물어보는 게 환자한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보호자에게 그 환자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학적 진찰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진이나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치매 환자들의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상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행동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은 호전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인 질환 감별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위험 요소,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혈액 검사나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 질환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59세 남자 환자분이고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분이십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위를 저희가 이랑이라고 그러고 요런 이랑과 이랑 사이의 부위를 고랑이라고 그러는데 요 이랑과 고랑 사이 고랑이 많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해마 부위가 뇌 위축이 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검사로는 아밀로이드 PET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알츠하이머 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백질을 이야기를 하면 아밀로이드와 타우인데요. 현재는 이 아밀로이드를 검출할 수 있는 PET가 개발이 돼서 각 병원들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러한 뇌 겉피질에는 이런 빨갛게 보이거나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는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여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나중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러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이 최근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지만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병으로 인한 치매라든지 간이나 콩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가 있고 비타민 부족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들은 그 원인 질환을 교정을 해주면 호전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 질환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뇌 수막종이나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수두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원인 요소를 제거를 하게 되면 치매 증상이 호전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뇌영상 소견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두증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이런 수두증은 머리 안쪽에 있는 이런 물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커짐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애가 있으면서 소변장애가 있고 걸음걸이 장애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런 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처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것은 여러 인지 장애가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생에 거쳐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빨리 저희가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하나의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고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이상행동, 감별 진단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